예, 안녕하세요. 네. 빌보드 뮤직 어워드가 뭐 미국의 3대 음악상 가운데 하나라는데 3대 음악상이 뭐예요? 네, 보통 빌보드 뮤직 어워드, 그리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, 그리고 그래미, 이렇게를 보통 3대 음악상이라고 부릅니다. 그 가운데 제일 그래도 권위 있는 게 빌보드입니까? 그래미, 조금씩 기준이 따라 다른데요. 예. 빌보드는 가장 대중성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, 확인할 수 있는 아, 그런 상이고요. 예. 그래미는 조금 더 그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알아볼 수 있는 상이죠. 네. 그러니까 빌보드가 대중성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는 선정 방식에서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? 기본적으로 빌보드 음악상 자체가요. 그 빌보드 차트, 우리 매주 이제 발표가 되죠. 그런 예. 빌보드 차트가 수집한 그런 각종 통계 수치라든지 그런 또 각종 대중성을 반영하는 지표들을 반영해서 만든 그런 시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. 3년 연속 탑 소셜 아티스트 상을 탔다. 먼저 이 탑 소셜 아티스트 상이라는 건 어떤 상입니까? 네, 말 그대로 이제 소셜, 그러니까 유튜브, 뭐 트위터, 인스타그램 등 이런 소셜 미디어 있지 않습니까? 네. SNS요. 예. 네, 이런 여기에서 나온 인기도 등을 종합을 하고요. 또 이 팬들이 하는 투표도 함께 반영을 해서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이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젊은 층 특히 그들이 좋아하는 가장 핫한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는 아티스트를 알려주는 그런 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예. 또 이번에 처음 탄 게 탑 듀오 그룹 부문이에요. 이건 어떤 상입니까? 네, 이거는 이제 뭐 본격적인 주요 부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솔로 아티스트가 아닌 듀오 혹은 그룹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 상인데요. 예. 뭐 올해도 뭐 마룬 5라든지 이매진 드래곤스라든지 아마 팝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그런 쟁쟁한 후보들하고 함께 후보에 올라서 또 수상을 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탑 듀오 그룹 부문은 빌보드 상의 본상이군요. 본상. 네,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예. 아, 반대로 이제 앞에 소개하신 소셜 아티스트는 SNS를 중심으로 인기가 제일 높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탑 듀오 그룹 맞습니다. 예. 요번에 처음 한 거는 이른바 최고 가수 그런데 1인 가수가 아닌 그룹에서 1등 이거로군요. 네, 사실 이 부문이 90년대 말에 처음 생겼어요. 그런데 예. 이 부문 역사를 보면 소위 비영어권,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음악을 하는 이 외국팀이 후보에 오르고 수상을 한 자체가 처음이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음악 산업이 굉장히 그런 장벽이 높다 이런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예. 이런 사실을 본다면 사실은 좀 역사적이고 또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. 아니 아시아권이나 이런 쪽 즉 비영어권은 아예 후보조차도 없었어요? 네, 그게 사실은 미국 음악 산업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많이 아실 겁니다. 우리가 보통 영국 음악이라든지 물론 영국도 미국에 비한다면 외국에 속하지만 사실은 네. 영국이라는 나라는 미국과 같은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예. 우리가 라틴 음악이라고 한다는 것도 결국은 미국의 어떤 한 음악의 지류입니다. 그런데 네. 이 아시아권이라든지 이런 다른 특히 동양 뭐 이런 한국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주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네. 그런 사실은 부문이라서 이 노미네이트된 예. 자체가 또 어려운데 사실 수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좀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. 그러니까 방탄소년단도 이 후보가 된 것도 요번이 처음인 거죠. 그런데 처음 후보가 되자마자 그렇습니다. 상을 타버린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아, 그 의미를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? 글쎄요. 그러니까 이 상 자체가 결국 빌보드라는 시상식을 생각을 한다면 가장 어떤 대중성의 지표를 기반으로 한 시상식이고 예. 그 안에서 후보에 오른 자체도 쟁쟁한 자국 탑스타들과 올랐고 예. 거기다 이제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명실상부 미국의 어떤 주류 산업 안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 인기도라는 것이 인정을 받는 스타로서 우뚝 선 하나의 뭐 인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오늘 그 무대도 피날레 직전에 BTS 무대가 꾸며졌다면서요? 원래 최고 가수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맞죠? 네, 네, 맞습니다. 이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. 사실은 이 빌보드 어워드도 마찬가지고요. 사실은 지난 그래미도 그랬고요. 지금 이 미국 시상식들 대부분이 이 시상식 방송 자체가 시청률이 매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, 이게 사실은 광고의 핵심 그 청취층이라고 할 사람들 그 층에서 하락폭이 큰 거라서 이게 방송국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런 예.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BTS 같은 뭐랄까 새로운 슈퍼스타 이런 스타가 등장함으로써
미국 방송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그런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고 네. 또 음악 산업 전체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울 것이고 당연히 그걸 또 최대한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. 네. 미국 사람들 중에 BTS 모르는 사람 이제 거의 없죠.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가수를 좋아한다, 뭐 싫어한다,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뭐 최근에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라는 쇼도 나왔고요. 그러니까 어떤 인지도 면에서는 지금 뭐 한창 터지고 있는 중이고 특히 음악을 많이 듣는 그 핵심 타겟층에서는 당연히 모르는 친구들이 없다고 봐야죠. 네. 얼마 전에 BTS 더 리뷰라는 책도 쓰셨는데 방탄소년단의 최대 장점을 뭐라고 보십니까?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. K-팝 아이돌의 장점을 모두 계승하되 또 우리가 그동안 한계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극복했다. 그러니까 K-팝 아이돌에 있어서 하나의 진화된 모델이라고 할까요? 그런 아티스트형 아이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그 음악과 그들의 성격 그리고 그들이 평소에 보여주는 어떤 그 삶의 그 부분들이요. 이런 네. 모습들이 어떤 일관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음악에서 말하는 진정성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진정성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장점이고 그게 또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인형처럼 꾸며져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기 온몸을 던져 하는 그런 거다 이 말씀인 거죠? 그렇죠. 음악의 어떤 주체성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솔직한 그 삶의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진솔함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. 계속 가겠죠? 어떻게 보세요?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어떤 식으로 더 큰 결과를 상상해도 좀 이상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. 사실은 과거에만 해도 몇 년 전에만 해도 우리가 이런 주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다든지 뭐 그래미라든지 혹은 뭐 슈퍼볼 같은 그런 공연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능하다고 말을 하면 예.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았을 거거든요. 예.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게 허황된 상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점점 좀 들고요. 예. 그리고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미국 그룹만이 누린 이 팝 아이돌이라는 어떤 특수한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방탄소년단이라는 한국 그룹이 또 한국어로 된 음반으로 차지했다는 점에서 네. 뭐 이미 많이 이뤘고요. 예. 하지만 또 앞으로 이 BTS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음악 산업이라든지 또 K-팝 전반에 끼치는 그런 긍정적인 영감이라든지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현상이 그렇게 또 단숨에서 식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뿌듯합니다. 계속 좀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음악평론가 김영대 씨였습니다.